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나의 뇌가 기억하는 법, 학습의 뇌 사용하기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나의 뇌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이걸 학습에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겠어요? 나의 뇌는 성장할 수 있나요? 그런가요? 태어날 때 이미 뇌세포의 숫자, 어떤 지능, 이런 건 타고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뇌는 쓰면 쓸수록 변화하나요? 답은 성장할 수 있다입니다.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런던의 택시기사들, 요게 증거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나만 가져왔어요. 런던의 택시기사들의 특정 두뇌 영역이 다른 통제 집단에 비해 크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 다른 택시기사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다른 같은 나이대의 혹은 같은 인종의 사람들을 본 거겠죠. 왜 큰지를 찾아봤는데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런던의 거의 모든 거리를 익히고 그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이 택시기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굉장히 길이 복잡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변하는데 이걸 다 외워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경우 학습과 기억, 공간 기억력의 주요한 기능을 하는 해마 영역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택시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해마의 크기가 컸대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뇌는 근육처럼 사용해서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의 근거로 쓰인 거죠. 이거 말고도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뇌 영역을 많이 써서 그 뇌가 실제로 발달한 그런 증거들이 꽤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우리의 두개골은 자라지 않는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머리가 어떻게 단단해지나요? 뭐 보이지 않잖아요. 몸의 근육 같은 경우에 이두, 삼두, 뭐 전완근 이런 걸 많이 쓰면 이제 점점 커지는 게 보이는데 이 뼈 단단한 두개골 안에 있는 뇌는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뭐 알 수가 있어야죠. 내가 뇌를 보고 한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다시 보고 거울에 내 몸을 비춰보듯이 그럴 수 있다면 쉽게 믿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죠? 이 뇌는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있대요. 이제 뇌의 신경계가 자극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면 재조직되는 현상인데요.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는 이런 기본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시냅스가 강화될 때 주변 시냅스가 약화돼요. 뭐냐면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긴 하지만 뉴런입니다. 뉴런과 까마귀 뉴런이에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제 다른 뉴런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시냅스. 요거 아마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뉴런과 시냅스라는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시냅스가 하나가 강화가 되면 나머지가 약화가 되는 거죠.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는 안정성 유지 기능인데요. 지하철에 빗대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만원 지하철이 있는데 거기에 한 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 탑니다. 근데 다른 칸에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면 터지겠죠. 과부하가 걸리겠죠. 근데 한쪽 칸은 많이 타고 다른 쪽 칸은 이제 내린다면은 뭐 한쪽이 강화돼도 다른 쪽이 약화되면서 이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요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냅스가 강화될 때 주변의 시냅스가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면은 밀도가 높아지면서 터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약화되면서 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안정성을 유지를 해주는 것.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연결은 강화가 되고요. 사용되지 않는 연결은 약화가 됩니다.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저 해마가 발달하신 분들은
다른 뇌의 영역을 안 쓸 수 있겠죠. 사실은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생각, 공간 감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마가 굉장히 커진 만큼 다른 데가 좀 약하게 되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터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연결은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생깁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학습 이런 것들을 할 때 시냅스가 강화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운동을 해서 근육이 늘어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뇌의 기능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왼손으로 아령을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당연히 왼손의 이두가 전완이 강화가 되겠죠.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근수저라는 게 존재할 수는 있어요. 나보다 좀 더 적게 운동한 것 같은데 근육이 많이 생겼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나라도 6개월 전에 나보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왼손 운동을 한 나이가 왼쪽 팔이 더 굵어지는 것처럼 사람마다 시냅스가 강화되는 건 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꾸준히 하면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내가 뇌의 특정 부위가 더 강화된 형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뇌의 가소성으로 검색을 해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뇌가 뭘 하는 곳이지? 이게 어떻게 생겼지?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뭐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그냥 팔굽혀펴기를 하면 건강에 좋아 보다는, 팔굽혀펴기를 하면은 가슴 상부 쪽이 발달해 그쪽이 운동이 되고, 그 큰 근육이 발달이 되면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뭐 살 빠지는데 유리해와 같이 있으면 좀 동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가 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아하, 난 지금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고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좀 왼쪽 가슴 오늘 자극 괜찮았어? 약간 이런 변태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뇌에 자극을 주고 거기가 강화된다. 난 지금 그곳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믿음, 기쁨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식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뇌를 위쪽에서 본 거고요. 죄송해요.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저작권이 없는 그림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그림을 잘 그리는 디자이너 분들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저는 고칠 의향이 있습니다. 왼쪽이 좌뇌고요. 오른쪽이 우뇌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가운데 중심 쪽에 해마라는 것이 있고요. 해마는 기억과 학습에 관련이 있어요. 작습니다. 저 커져봤자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런던 택시기사들도 해마가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뭐 엄청 크진 않겠죠. 여기 이제 소뇌, 감정과 감각을 조절해주는 소뇌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감정과 공포를 학습하는 편도체. 그래서 좀 더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손상이 된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해마를 다친 사람은 공간감 능력이 굉장히 불가능하더라. 이런 식으로 뭐 알아내겠죠. 그래서 실제로 뇌라는 것이 각 부위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대뇌 피질, 고차원적인 사고와 인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뒤에 전전두엽, 작업기억과 집중에 관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부위들이 발달을 한다고 뭐 두개골을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군, 각각의 부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 뇌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뇌 부위들이 이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기억하는 힘인 기억력은 기술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는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타고났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디에 힘을 줘야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지를 알고 운동하는지와 모르고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운동의 효율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억을 잘 하려면 이 기억의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종류와 기억이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쪼개려고 해요. 그럼 먼저 단기 기억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단기 기억, 짧은 시간 동안의 기억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이 단기 기억 중에서도 앨런 배들리의 작업 기억 모델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작업 기억은 워킹 메모리고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잖아요. 뭐 학생의 본부는 공부, 그다음에 뭐 직장인의 본부는 일처럼 우리가 어떤 워킹을 하는 데에 메모리를 씁니다. 즉, 내가 돈이 10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저녁을 2만 원짜리 먹었으니까 8만 원. 그럼 내 머릿속에는 8만 원이라는 숫자가 잠깐 남아 있습니다. 이 기억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쉬운 예제로 어제 점심 뭐 먹었어? 어제 점심? 와, 내 기억이 안 나. 네, 워킹 메모리로 단기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휘발이 됐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거고요. 이것들은 뒤에 좀 더 정리를 하면서 난 그럼 이렇게 써봐야겠다. 파헤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를 조작하는 기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기 기억 중에서 작업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 기억이 있고 그 안에 단기 기억이 있고 그 안에 작업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작업 기억 모델인데요. 중앙 실행계라는 게 있어요. 작업 기억에 다른 구성 요소들을 조율하고 통제를 하는 거죠. 중앙 통제 시스템인 거고요. 주의 집중과 정보 흐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어의 이해, 추론, 노트 필기 이런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듣고 그런 내용이구나. 말을 듣고 그것을 이해를 해서 받아 쓰는 거죠. 그때 필요한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 들으면 금방 날아가요. 거기서 이제 옆에 음운회로라는 게 있어요. 언어적 정보와 소리를 저장하고 조작하는 역할입니다. 요거는 독서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청각 부호로 유지합니다. 가봉, 리텐슈타인. 자, 두 나라 이름을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가봉, 리, 리텐, 리텐슈타인. 아시겠죠? 우리의 작업 기억엔 공간이 있고요. 가봉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청각 부호 띵 가봉 이런 식으로 왜 머리에 이제 기억이 되는 거고 리히텐슈타인은 조금 길어가지고 요게 이제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운회로의 공간보다는 크게 되면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리히텐 하고 뒤가 날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작업 기억의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 문장을 보거나 긴 단어를 보면은 잘 인지가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 능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간 메모장, 시간 공간 메모장인데요. 시각적 및
공간적 정보를 처리를 합니다. 물체의 색이나 형태, 위치와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지를 떠올려서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어제 먹었던 점심 메뉴 하면은 탁 나오진 않지만 그 점심의 풍경을 탁 떠올립니다. 식당에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부대찌개. 어제 점심에 부대찌개 먹었어. 이런 식으로 아마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전 바로 나오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14일 전에 뭐 먹었어요? 지지난주 화요일 점심에 나갔다가 그때 이거요. 기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700일 전 점심에 뭐 먹었어요? 없을걸요? 단기 기억엔 들어가 있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 날을 기억하고 있다면 생일이거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상태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공간 메모장에 이미지를 땅 박아놓고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는 작업 기억은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일화적 완충기. 이름 되게 어렵죠. 일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시나리오. 의문회로와 시공간 메모장, 장기 기억 간의 정보를 통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전의 경험을 해석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미래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정보를 능동적으로 조작해요. 굉장히 이것저것 다 짬뽕이 되어 있는데요. 의문회로나 시공간 메모장이 엄청 명확하게 딱딱 매칭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의문회로나 시공간 메모장 혹은 장기 기억의 정보를 불러와서 일화적인 기억으로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이전의 경험을 해석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아까처럼 2달 전 점심에 뭐 먹었을까? 단기 기억에도 없는데 장기 기억에 아마 화요일이면 추론도 하는 거죠. 우리 그때는 한창 부대찌개 먹을 때 아니었나? 로부터 장기 기억의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때 누구랑 먹었지? 사진도 좀 끄집어내고 막 해가지고 일화적 완충기에 넣어놓고 떠올리는 거죠. 되게 인간을 컴퓨터처럼 설명을 하려니까 좀 가슴이 아픈데요. 비인간적이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나요? 뭔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뿅 떠오르고 팅 하고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왜 못하지? 이건 왜 되지? 10글자의 이름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억을 못하는 건 당연하다. 왜냐면 의문회로의 작업 기억 공간이 그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훈련하면 커진다. 일례로 외국인들은 아마도 한국인들보다 좀 더 긴 이름을 더 잘 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3글자의 이름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자, 작업 기억을 이제 활용을 해야죠. 저런 특성 있는 녀석들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능력들을 좀 연습을 해서 더 키워야겠죠. 중요한 건 여러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능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효율이 좋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기억 능력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것들은 이 이론 위에서 나온 레시피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공부하실 때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정보를 시각적 자료로 변형하라는 의미인 거죠. 꼭 마인드맵 아니어도 되고요. 내가 내 머릿속에 저장된 그림들을 손으로 그려보면서 이제 작업 기억을 장기 메모리로 넘기는 거죠. 일화적 완충기로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거나 시각적 자료로 만드는 게 되게 좋죠.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공부해라.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단기 기억 메모리에
이제 작업 기억에 다른 공간들이 다 차 있다면은 음운 회로를 한번 활용하는 건 어때? 그러면 소리를 내어서 또 쓰면은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공부가 잘 된다라는 것은, 네, 우리의 작업 기억은 다양한 자극을 다양하게 저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극으로 공부를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뇌를 단련할 수 있는데요. 단기 기억만으로 가능한가요? 안 되죠. 결국에는 장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장기 기억도 좀 파고 들어가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장기 기억이에요. 이 장기 기억의 종류 이해라는 튜빙 Types of Long-Term Memory 1972년에 나왔던 요 글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크게 절차적 기억과 서술적 기억이 있습니다. 서술 기억부터 설명을 드리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일화를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절차적 기억부터 좀 살펴보자면, 절차적 기억은 오랜 기간 반복 연습해서 무의식 중에 저장되고 반사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단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내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숙달 단계로 축적됩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전거로 예를 들어 보면은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면 자전거 어떻게 타야지, 즉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죠. 그 다음에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는 숙달 단계로 축적이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전거 타기, 악기 연주. 저는 악기 연주하는 법 까먹었어요. 아마도 숙달 단계까지 가지 못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연주했던 노래는 조금만 끄집어내주면 장기 기억에서 나와서 쉽게 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서술 기억, 그 중에서도 의미 기억을 좀 보자면 반복적 시연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망각이 되고요. 느낌 오셨죠? 이건 공부와 관련되어 있어요. 학습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저장하며 의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다르죠? 절차 기억과는 다릅니다. 절차 기억은 어떤 절차를 내 몸에서 그냥 습득을 해버리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자전거 넘어지지 않게 지금 몸이 왼쪽으로 기운다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몸이 바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절차는 그냥 쓸 수 있다면 서술은 그렇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해야 형성이 되고요. 심지어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까먹어서 없어지고요. 학습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저장하고 의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상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박은 여름이 제철이다. 이런 사실이죠. 이거는 한 번 들으면 까먹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까먹지 않았겠지만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죠. 뭐 두리안은 우기가 제철이다. 우기, 건기, 우기, 건기. 맨날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근데 수박은 여름이 제철이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제 형성이 되고 아마 여름 때마다 떠올렸기 때문에 망각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박은 여름, 혹은 여름 하면 수박이 떠오르죠. 여름 제철 과일은 수박, 연상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 기억의 의미 기억이고요. 그 다음이 서술 기억의 일화 기억인데요. 이거는 단 한 번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장기 기억인데 딱 한 번으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니. 와, 공부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말이죠.
근데 잘 잊혀지지도 않아요. 딱 한 번으로 길게 오래 저장되는 거. 마지막으로 의식적인 노력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와, 너무 좋잖아요. 딱 한 번으로 장기 기억이 되고 잊혀지지도 않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장기 기억. 정보 인출 시 당시 맥락이 도움을 줍니다. 자, 이런 거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너무 재밌어요. 처음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 일화 기억이죠. 정말 말 그대로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 순간, 그 순간의 기억을 일화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던 그 순간, 내가 먹고 싶었던 걸 먹었던 그 순간, 그 일화죠. 그 일화를 기억하는 데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잘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맛, 그 분위기, 그 순간의 주변 환경, 그냥 술술술술 다 기억이 나고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즉, 내가 처음 짜장면을 먹었던 순간을 계속 곱씹어서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기억을 할 수 있고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출 당시 맥락이 도움을 주죠. 와, 그때, 맞아. 이때 짜장면을 처음 먹었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요걸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의 지식들을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그 종류들, 뇌가 하는 역할들. 결국 학습에서 기억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내가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영상을 봤을 때 경험을 하고 학습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단기 기억에 더 많이 남을까? 그리고 단기 기억에 남는 게 장기 기억으로 더 많이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학습할 수 있을 텐데, 즉,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텐데, 요 얘기죠.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아, 너무 시시하죠? 그건 저도 알아요. 많이 반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기억의 중요한 요소이자 방법이에요. 의미를 기억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뭐 어떤 거였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뇌를 활성화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자 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반복을 하는 것. 자, 이야기를 좀 바꿔보면 행동이 반복되는데 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아니, 내가 반복을 하는데 내가 활성화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자, 무언가 어떤 걸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공식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노래로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외웠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반복을 합니다. 괴로우신가요? 힘드신가요? 혹은 그냥 반복하는 건가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참고 반복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의 뇌가 활성화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개인마다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교감과 부교감이라고 합니다. 즉, 어, 인간의 교감 상태와 부교감 상태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중학교 과학에서 배웠는데 신경계가 교감이 활성화되면은 이제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부교감 상태가 되면 긴장 상태가 돼요. 뭐 동공의 축소, 심박수가 올라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요 상태가 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몸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중과 휴식, 편안함의 차이인데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것 같고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이게 하기 싫은 걸 저항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작은 바늘구멍에 실을 넣듯이 혹은 내가 공부한 개념에 빈칸이 생긴 그 곳을 찾아가는 뭐였지 하면서 이제 뇌가 팽팽팽팽팽팽 돌아가는 그러한 느낌, 그 불편한 느낌이 들었을 때 부교감이 활성화된 거고 그때 뇌를 활성화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강을 틀어놓고 가만히 쳐다봅니다. 마치 예능 보듯이 봅니다. 오, 그렇지, 맞지. 그리고 심박수도 굉장히 편안하게 가고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인강을 반복해서 보면 나는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반복을 해야 의미가 있지, 그냥 행동만 반복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만 더 짚고 가려고 해요.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망각곡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10분 후부터 시작, 1시간에 50%, 하루 뒤에 70%, 한 달 뒤에는 80%의 망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복을 하는 걸 계속 해야겠죠. 위에도 그래프에 보면 파란색이 쭉 떨어지죠. 즉, 공부를 했어요. 0의 시점에서 공부를 하면 내가 한 75% 이해를 하고 쭉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한 번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쫙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즉 4라는 곳의 시점에 갔을 때 반복을 4번 한 사람과 한 번도 안 한 사람의 이해도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장기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공부한 건 반복하지 않으면 까먹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그게 그 장기 기억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주기를 실험을 한 게 망각 곡선이죠. 어허,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반복을 하는 방법은 복습.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행동을 반복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어야죠. 시험. 내가 이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계속 체크하면서 이걸 모르고 있다니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죠. 심박수가 올라가죠. 뇌가 막 활성화되죠. 그리고 인출. 내가 알고 있는 기억이 맞는지 계속 접근을 해보는 거죠. 빈 종이에다가 마인드맵 혹은 나만의 언어로 이해한 것을 써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 기억이 탄탄하게 형성이 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은 학습을 해서 성장을 하고 기억력을 늘리고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했고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아직 나만의 방법을 찾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식단, 운동 방법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야겠죠. 어때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좀 더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 주시고요. 이해가 안 된 것도 다시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